전 회장이 이완구 재보선 후보 방문한 날짜를 2013년 날짜의 숫자도 참 알고 있습니다. 4월 4일 4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30분 후쯤 이 비타 500 이 박스 한 박스를 단둘이 독대한 후에 내려놓고 왔다고 합니다. 5만 원권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5만 원짜리 600장 이 박스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넣어봤습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돈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뭐가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하기 적절치 않은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에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게 육성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가 새롭게 보도로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3년 재보선 때 네. 이완구 총리가 이제 후보자로 해서 등록을 했을 때 부여 사무소로 네. 성완종 회장이 가서 3천만 원을 이제 건넸다는 겁니다. 그럼 3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건넸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셨을 텐데 비타 500이라는 이 자그마한 박스에 거기에 현금을 담아서 이렇게 놓고 왔다는 게 이제 성 회장 쪽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지만 지난번 재보선 때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 부여사무소에 이 총리한테 현금을 3천만 원 주고 왔다. 이 4시 조금 넘어서 선거사무소에 도착을 했고 성 회장은 1시간 넘게 선거사무소에서 이완구 총리를 만났다. 이 만난 게 독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독대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열거가 돼 있어요. 자, 일단 현금이다. 그리고 4시라는 시간이 적시가 그렇습니다. 돼 있고 또 장소가 선거 사무소로 적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 넘게 만났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팩트로 지금 드러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 상황 아닌가요? 네, 뭐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예. 돈 받은 거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총리 주장을 보면 4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예. 것처럼 4월 4일 4시경이었으니까요. 예. 숫자 4개가 겹치니까 참 얄궂다 이렇게 얄궂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예. 이완구 총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시 30분에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했다. 그 재보궐선거 때.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처음에는 본인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해명자를 통해서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의 다른 캠프의 관계자가 가서 후보 등록을 했다고 했고요. 3시 반까지는 충남도청 준공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중공식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성완종 회장도 당시에 의원으로서 여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같이 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자,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얼굴을 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차를 뭐 따로 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여사무소에 같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완종 회장 측의 주장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놓고 이제 보면 3시 30분, 그럼 충남도청에서 이 부여 이완구 후보의 사무소까지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곳인가? 예. 이걸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 지도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예,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군요. 헬기를 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가용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가는데 막 달려야 1시간 15분이고요. 차 막히는 거 고려하면 보통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3시 반에 행사가 끝났으니까 빨리 가도 5시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4시 한 10분, 20분경에 부여사무소에서 만났다는 성완종 회장의 주장은 여기서 팩트가 틀리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 쪽의 주장인 주장입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종대 부국장. 예. 아까 지도로 잠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청에서 사무소까지 이동하는데 적어도 1시간 10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근데 이쪽은 4시라는 거를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성완종 예. 회장 측은.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3시 반까지는
충남도청 기공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시 반에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시간이죠. 4시 반이 최소한 넘어가지 않습니까? 4시 45분 이후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은 이완구 총리도 그 시간을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4시에 만났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다른 입증 자료가 아니라 주장인 것이니까 예. 그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정확한 시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시간은 사소한 거죠. 시간은 사소하다. 예, 그리고 저는 날짜도 좀 사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 날짜 같은데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나중에 그 확인해 보면 하루 이틀 착오를 범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다른 걸 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돈을 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합할 만한 이 진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타박스 안에 이 3천만 원을 넣었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단 둘이서 그 이제 박스를 놓고 나가고 단 둘이 있었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 말을 제 3자가 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부합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제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일단 피의자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예, 것을 그런 상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되어 있다. 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저희가 하나씩 따라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옆에 지금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에 재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그 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에서 지금 돈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 사무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직접 한번 천상철 차장과 같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완구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요 밖에 요게 이제 커튼처럼 쳐져 네. 있고, 요 밖에 여성들이 한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선거사무소에서는 4-5명 정도의 이제 상주 직원이 상주 있죠.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성완종 회장의 기억으로는 한 2명 정도가 바깥에 있었고, 네. 바깥은 시끌벅적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옆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에 방이 단독으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네. 이완구 후보자와 단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시간이나. 1시간이나. 예. 굉장히 오래된 시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로 저 해보고, 네. 먼저 방문을 하셔서, 예. 그죠? 1시간 동안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 이 비타박스는 어떻게 등장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비타박스를 차에서 예. 원래 이제 갖고 내렸다는 거죠. 성완종 회장이. 예, 성완종 회장이.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게, 이런 걸 누가 선물을 들고 오면 혹시 뭐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밖에 직원들이 항상 검사를 한답니다. 뭐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데, 예. 그걸 그냥 들고 왔는데 무사 통과해서 단둘이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이제 이완구 총리 측의 주장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음료수병, 왜 선거 사무실 가면 많은 분들이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 오면 접대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음료수가 많이 필요해서 사실 이렇게 들고 들어갔을 때 누가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총리 쪽에서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요즘에 워낙 그 상대방 후보 쪽이나 또 네.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뭔가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의 첩보들을 포착을 하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직 의원이 들고 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는 게 이 총리 쪽의 주장인데, 네. 이걸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들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지, 네.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놓고 갔고 그걸 나중에 이 총리가 확인했는지,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죠. 드러난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성 회장은 여기에 돈이 들어있다는 거를 그 직원들을 통해서 돈을 넣고 이거를 들고 와서 놓고 나왔다는 게 성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걸 이제 열어본 거죠. 그렇죠. 이완구 총리가 열어봤더니, 예. 자,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3천만 원인데, 네.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묶음을 100장씩. 네. 이게 실제 돈입니다, 지금. 예, 천상철 차장 눈이 너무 빛나고 계신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본부장께서 이걸 갖고 활용하시라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늘 활용을 하고 진짜 있는데 돈입니다, 진짜 진짜. 돈입니다. 예, 이거 절대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간다. 아까 정청래 의원도 예. 얘기를 했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쏙 정말 들어간다.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정황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10,000원권으로 이렇게. 뇌물을 줬을 때보다는 50,000원권으로 하니까 부피가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뇌물을 전달하기 아주 좋은
좋은 그런 도구가 돼버렸는데 2009년도에 6월 달에 5만 원권이 나온 이후에 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는 게 성완종 회장 쪽의 주장이지만 뭐 이완구 총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밖에 직원들이 엄청 많았고 성 회장이 나름 국회의원의 이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알아볼 텐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봤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못 봤다는 사람만 있더라. 있더라.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이완구 총리 쪽의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당시 선거 사무소에 사무소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무소장을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문했던 분들이 성완종 회장을 보지 못했다. 계속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그날 있었는데 성완종 회장이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얼굴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1시간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정도면 뭐 저도 알았을 것이고 다 그런 기억이 없고요. 그날이 후보 등록일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었고 누가 와서 뭐 음료수 한 그걸 들고서 후보 방에 들어갈 때는 직원들이나 그 수행비서나 그걸 카트를 하거든요. 어서 오셨냐 누구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런 기억도 아무도 없고. 근데 후보가 그때 후보 시절에 사무실에 계시긴 했나요? 그러니까 저 사무실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 CCTV가 없는 이상 그걸 어떻게 기억한대요?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시에는 나를 만났던 것 같다. 이완구 후보가. 뭐 5시에는 나랑 뭐 식사를 했다. 뭐 이런 뭐 제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게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그날 4시, 5시, 6시 이런 건 좀 없거든요. 제보들이 오고 하는 거 보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본인도 그런 기억이 없고,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그때는 못 봤어. 신문 보니까 그날 성완종 회장이 온 걸로 돼 있는데 나 그날 거기 있었는데 못 봤어라고 4통의 전화가 왔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기 때문에 왔다 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 회장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 정도 이상은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성 회장의 증언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 측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이제 만약에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다면 또 그 주장에 신빙성을 얻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왜 이 박스는 가지고 계신지. 자, 이거는 저한테 여기,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월급은 저 사장님한테 올려달라고 하시고요. 자, 이건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이 성완종 회장 측에서는 당시에 두 명이 아니라 홍시성을 가진 도의원이 목격을 했다. 그 장면을. 그래서 인사도 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장 쪽 증언을 보면 당시 상고사무소에 여직원 둘이 있었고 산막의 안에 이 총리와 성 회장 둘만 있었다. 나는 성 회장 지시로 비타 500박스를 성 회장 차에서 꺼내서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이 얘기까지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본 얘기고 홍모 도의원 만났다. 홍모 도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악수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하면 당연히 그 말이 사실인가 내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인터뷰를 또 하셨다고. 자, 홍모 도의원이 사실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부의 고정현 기자가 직접 다 통화를 했는데 봤다고 했을까요? 안 봤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셔야겠네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 성완종 의원과 이완구 총리가 만나셨던 자리에 혹시 계셨습니까? 만났다면 만났다지 뭐 제가 왜 거짓말 칩니까? 저는 분명히 그날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성완종 의원 만나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성완종 의원하고 나하고는 뭐 얼굴은 너무 잘하지.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얼굴 스치듯이 아니면 악수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기억이 나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은 왔다 안 왔다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자, 지금 두 명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 중에 한 분은 사실 이완구 총리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럽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혹시 뭐 거짓말할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도 안 봤다고 이완구 총리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상황에서 그날 사무실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성완종 의원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완구 총리의 해명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워낙 많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왔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듣고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런 부분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 추가적인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이완구 총리가 지금 계속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이 조금 바뀐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 당시 이완구 총리께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던 것은 1년 동안 투병 생활했습니다. 대선 당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직책 같은 것을 맡지 않으셨나요? 암투병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운동 했겠습니까? 유세장에는 한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선거활동은 혈액암 투병 과정에 살 수가 없었죠.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제가 오늘 천안에 세 번째 내려와서 천안 시민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천안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차장,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좀 둬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이완구 총리의 단점입니다. 사실 선거운동 2012년도 11월, 12월 이때쯤이라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돕긴 했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열심히 돕지 못했습니다 정도만 했어도 논란을 덜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12년 대선에 참여 못했다는 얘기는 유세도 안 나갔고 전혀 내가 선거운동에 힘을 싣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선거 유세 빨간 목도리 두르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손을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유세까지 벌이는 거를 어떻게 대선 참여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국민도 아마 그 말에 납득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거짓말이 드러난 거고요. 선거 그러면 직책은 뭘 맡고 있었냐? 별로 직책도 맡긴 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충남지역본부의 충남도당의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또 위촉이 됐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 자꾸만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궁지에 점점 걸리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거짓말 논란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완종 회장과 잘 모른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죠.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23번이나 만났다. 이 기록이 나온 거. 이 부분이 조금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완구 지사가 현직 지사가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의중원 병 걸려가지고 그 화병에 의해서 이렇게 화병이란 말 맞네. 자, 저렇게 농담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친한 관계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알고 있던 것보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일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는 비춰지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표에 2년간 23번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내가 새누리당의 의원이었고 또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만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회장과 잘 모른다. 이건 정말 일면식도 없다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23번이나 만났다는 점에서 야, 또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단정적으로 한 데 대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 쓴다고 얘기했는데 한 대는 직원들과 한 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정정을 한 부분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시청자 질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성 회장이랑 친분은 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했으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아는데 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이런 거고요. 친분이 없다더니 또 말 바꾸고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도 돈을 받았으면이 아니라 받은 증거가 있으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님 좀 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숨을 내놓는다는데 그 앞에 붙은 조건이 돈을 내가 만약에 받았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러니까 그건 현실적인 얘기죠,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비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두 분이 말씀 나누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선거를 도왔다, 돕지 않았다는 것이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큰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 청문회 당시부터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문회 때부터? 신체 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곧 탄론할 말들을 기억이 탄론 안 하면 또 기억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검은 돈은 항상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 증거를 이제 내놓기가 검찰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든 지금 23번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23번 만난 것이 지금 이완구 총리 측에서 말한 대로 우연히 만난 것, 여러 사람들과의 회의에서 만난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 특별한 회합만 23번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데 특별한 관계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가깝지 않다라거나 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옆구리 찌르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지 않습니까? 자, 하정대 국장도 웃고 계신데. 저는 좀 이제 주류적인 얘기 답변은 아닌데 천상철 기자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를 오히려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도록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내놓은 거는 보면은 오늘 한 거는 받은 증거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천상철 차장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충고를 지금 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했습니까? 이신전신이 돼서 그 전에 이제 물론 여러 누리꾼들의 그런 비판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미 돈을 조성했던, 비자금을 조성했던 경남기업의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았는지를 USB에 쫙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검찰에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직접적으로 줄 때는 성완종 회장이 그 전에 2번이나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단둘이 있는 데서 현찰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해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돈을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본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증거 잡기가 아주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이완구 총리가 받은 증거가 있으면 없다. 검찰이 이것을 내놓으면 그때서야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현명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 본인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 경험상 말이죠. 내 성을 건다. 혹은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건다. 성을 바꾼다고 할 때 그 성을 건다. 그리고 내 자식을 걸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건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 거짓말인 것이 본인은 잘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결국은 밝혀져요. 이 뇌물 같은 경우는요. 이 후한 시절에 양진이 뇌물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내 이 돈을 어떻게 받겠느냐. 결국은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든요. 저는 이완구 총리가 중요한 것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근데 보면은 불필요하게 상식에 맞지 않는 설명으로
스스로가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 잦아요.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원내대표를 지내고 같은 충남의 유력한 그 정치인이자 또 기업가가 잘 모른다? 이건 세상에 그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얘기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나는 그와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그 거기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거죠. 우리가 김태호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본안과 관계없이 그 몰랐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낙마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자꾸 저렇게 불필요하게 하고 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에 혈액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서 길을 쓰고 도왔다라는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돕지 않았다. 본안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쪽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예. 이것이 오히려 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런 거짓말 논란, 그리고 오늘 비타 박스에 돈을 넣어서 받았다는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디 물들이 쏟아졌는데 그 재미있는 것들을 저희가 쭉 모아봤습니다. 비타민아 어딨니? 오 바로 여기구나. 나눠봐요 전해봐요 건네봐요 나눌수록 착한 맘 전해줘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떨고 있냐? 자, 마지막에 나 떨고 있냐, 정호원 총리가 떨고 있다. 이건 결국에는 낙마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정호원 총리의 심정을 그린 그런 패러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문창국 총리 후보자나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문에 결국은 총리를 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물러나서 이한구 총리에게 넘겨줬는데 지금 와서 또 이한구 총리가 저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저게 정말 웃긴 압권인데요. 지금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이제 숨 쉬어라. 숨 쉬어라. 예. 안구야 숨 쉬어라. 이런 패러디까지 나오고 백투더 총리 이런 또 패러디물까지 나오고요. 아까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하는 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500 그 차량 있잖아요. 예. 박스카라고 하는 배달차. 예. 그게 현금 수송차다. 이러면서 예. 수배령이 내렸다는 그런 패러디까지 여러 패러디들이 지금 네티즌 사이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이제 관심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완구 총리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문제가 유죄 처벌이 될 건지 아닌지와 별도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법적인 것은 뭐 앞으로 이제 증거 법칙에 입각해서 다퉈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 수사를 자청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스스로가 그 본인의 거취를 숙고해서 지금 그 어떤 이미 그 부패와의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것이 어쨌든 그 국민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고해서 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오늘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탄핵. 탄핵은 저는 그것도 야당의 쇼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적당한 권력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받아 먹고 뭐 받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걸 입증할 만한 아주 세부적인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타 500 박스에 돈을 넣어서 몇월 며칠 몇 시에 줬다 이러면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장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지금 실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몇 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 화면에 그렇겠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사팀에서 사옥을 저렇게 압수수색을 한 달 만에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저는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가요.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 외유 기간 동안에 뭐 숙고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네. 오늘이라도 당장 사임을 해야만 됩니다. 사임을 해야 된다. 예,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그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떠나서 이 정도의 피의 사실이 있으면 예. 당연히 사임을 해야죠. 이건 탄핵의 사유가 아니에요. 사임을 해야 된다. 사임을 하는 것이 예. 응당 그 뜻한 행위죠. 네. 자,
자, 이 사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논객들 그리고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호 최고위원, 비주류 친이계로 꼽히는 분이죠. 이재호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호 최고 목소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됐다는군요. 다시 한번 이재호 최고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정부가 부총리를 2명이나 두지 않았습니까? 이재호 최고가 오늘 목소리를 아주 세게 높였는데, 최고위원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최고위원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총리 직무정지를 논의하겠다고 해서 깜짝 한번 논의했다가 이제 회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국정을 사람들이 국무총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까지도 이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르고 가야 될 것이다. 그게 낫겠다라는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양천을에 김용태 의원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고 같은 충청권 출신인 의원인데, 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제가 김용태 의원을 직접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자, 오늘 이완구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지금 채널A 보고 있었습니다. 예. 두 분 진행자께서 칸막이 쳐놓으시고 기타500 주고받고 안에 돈 넣는 이런 시연하시더구만요. 예. 총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꼴을 당하고 있으니 국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국정 중단을 걱정해서 총리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게 바로 이 순간 국정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해서 진실 규명에 이완구 총리께서 협조해야지 그나마 국정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유병우 민정수석 직무 정지까지 또 요청을 했던데요. 이것도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단 한 치의 흐트러짐이라도 보이면 검찰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의 명운만 걸린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요. 예. 따라서 검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길 만한 어떠한 거라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가장 독립된 수사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에 일단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지만요. 아예 그 모든 원천적인 그 근원마저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실장 및 민정수석의 직무를 정리해서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의지를 밝혀주라는 뜻입니다. 예. 아마 서울이 지역구시고 서울 양천갑이 지금 양천을이 지역구시죠. 그래서 아마 총선 걱정이 많으실 텐데 바닥 민심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까? 총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 총선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국정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정이 굴러가지 않는데 무슨 국정 중단이고 내년 총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다만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집권여당의 그 한 일원으로서 이거는 나라 걱정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네네. 국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새누리당이 나서서 이 국정 중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친이계 비주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전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와 비슷한 고향이신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친이계고 뭐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있는 정치권의 일원입니다. 지금
국민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개판이 사자 부리면 다 죽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총리의 사퇴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시적인 조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자, 오늘 총리의 사퇴를 직접 촉구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배경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용태 의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론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